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존 최강의 전투기, 인류 최강의 전투기 F-22 랩터 전투기가 UFO와 공중전을 벌여서 격추시켰습니다. 이게 지금 캐나다 언론을 통해서 뒤늦게 공개가 됐는데, 어디서 어떤 UFO와 전투를 벌였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인지, 왜 이제야 알려졌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단신 먼저 보겠습니다. 한화가 수출용 대함 탄도미사일을 공개했습니다. 중동 등에 판촉을 하는데, 야, 이거 괜찮네요. 자, 여기서부터 한국 해군용 MH-60R 대잠 헬기죠. 미국 현지에서 한국에 인도했다 라는 소식까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군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함께 천무 다른장 로켓에서 발사되는 대함 탄도미사일을 개발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9월 25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국제방산전시회에서 한화가 천무 탑재 대함 탄도미사일 솔루션을 공개하고 중동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이를 제안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2018년 침몰한 러시아의 대형함 정비용 플로팅 도크인 PD-50의 임무를 대체할 신형 플로팅 도크가 튀르키예에서 건조돼 러시아에 인도된다는 소식입니다. 튀르키예는 해당 도크가 쇠빙선 정비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잠수함 수리용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노르웨이가 현재 4척을 운용 중인 프리초프 난센급 이지스 호위함을 대체하기 위한 4세대 호위함으로 미국의 컨스톨레이션급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컨스톨레이션급의 건조사 핑칸티에리는 자사 모델을 선택할 경우 60년 만에 처음으로 노르웨이에서 전투함을 건조할 수 있을 것이라며 높은 수준의 기술 이전을 약속했습니다. 경제 회복 단계에 접어든 아르헨티나가 내년부터 대대적인 군사력 현대화에 나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전투기와 잠수함, 헬기는 물론 보병부대의 화기까지 전부 교체하겠다고 밝혔는데, 과연 재원 조달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올 연말에 우리나라에 들여올 4세대 해상작전헬기 MH-60R이 우리 해군에 정식으로 인도되었습니다. 미국 현지에서 운용 요원 교육을 받고 있는데, 내년까지 12대 모두 우리 해군에 정식 전력화될 예정입니다. 네, 천무 다른장 로켓에서 탄도미사일 쏘죠. 그게 바로 KT즘인데, 이 KT즘 미사일을 개조해서 여기다 시커, 유도 이런 걸 개량해서 이동하고 있는 타겟이죠. 바로 군함을 공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는 건데, 이거 대단합니다. 대함 탄도미사일. 탄도미사일이니까 당연히 속도가 빠르겠죠. 그러니까 적이 요격하기 힘들겠죠. 사거리는 아마 MTCR로 인해서 한 290km 정도로 제한이 될 것 같은데, 자, 이 필리핀에서 이 제안을 했다는 것은 동남아시아의 말레이시아가 지금 그 차기 다른장 로켓 도입 사업을 하고 있죠. 여기에 우리가 지금 브라질과 경합 중인데, 여기에 대한 우리는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말레이시아도 중국과 해상 영토 분쟁을 하고 있죠. 자, 이런 문제. 그리고 또 중동에도 대함 탄도미사일 있으면 좋겠죠. 중동의 천무 많이 사갔으니까 그런 아이템이 나왔다. 그리고 또 이거 우리 군도 써도 아주 좋습니다. 우리 군은 사거리 더 긴 걸 쓸 수도 있겠죠. 290km짜리 아니라 500km짜리 이런 대함 탄도미사일도 쓸 수 있으니까 이런 거 서해에 쫙 해놓으면은 중국 해군, 특히 항모, 그리고 항모 호위전단 이런 것들 굉장히 큰 억제력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ADD 부디 완성을 아주 훌륭하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자, 플로팅 도크, 이거 러시아가 8만 톤짜리 배까지 수리할 수 있는 플로팅 도크가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쿠즈네초프 항공모함 수리하다가 이 플로팅 도크 옆에 있는 기중기가 크레인이 그냥 넘어지면서 꽂혀버렸고 플로팅 도크 침몰했죠. 그래서 못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러시아는 제대로 된 함정 수리를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튀르키예에 발주를 했고, 튀르키예가 이렇게 3만 톤 정도의 함선까지 배까지 수리할 수 있는 플로팅 도크를 납품을 하러 가고 있는 중인데, 자, 지금 현재 캐사 제재 등으로 인해서 러시아와 군사 무기 관련한 이런 거래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튀르키예는 뭐라고 하냐? 이거 뭐 잠수함, 뭐 군함 이거 수리용으로 가는 게 아니라 쇠빙선, 그러니까 북극에 쇠빙선 있죠. 그 쇠빙선 수리용으로 우리가 지금 무르만스크로 보내주는 거야. 라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그저께는 S-400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을 러시아로 넘겨준다 해서 거하게 뒤통수를 치더니, 이번에는 또 플로팅 도크 줘서 잠수함 수리해 하고 또 갖다 준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러시아의 잠수함 가동률이 이제 수리를 제대로 받기 시작하면 크게 올라가겠죠. 정말 튀르키예는 왔다 갔다 갈짓자 행보를 걷고 있습니다. 노르웨이가 난센급 이지스 구축함 5척을 가지고 있다가 한 척 침몰하고 4척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걸 이제 대체를 해야 돼요. 대체하는 다음 차세대로 컨스텔레이션급도 검토한다. 바로 미국의 차세대 호위함이죠. 이탈리아의 핀칸티에리가 기본 설계를 했고, 그리고 미국이 여기다가 이제 추가 설계를 쭉 해가지고 만드는 건데, 이 컨스텔레이션급을 노르웨이가 검토한다. 지금 이제 난센급은 6,000톤인데 이 컨스텔레이션급은 7,300톤. 여기에 프랑스의 FDI 4,500톤급짜리 이것도 지금 경쟁하고 있고, 네덜란드 6,400톤짜리도 경쟁하고 있는데, 강력한 경쟁자가 영국의 타입 26형 호위함이죠. 8,000톤짜리. 그 26형 호위함하고 이 컨스텔레이션급하고 최종 경합이 붙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의 핀칸티에리는 니들이 이거 컨스텔레이션급 이거 선정하면 니들이 60년 동안 군함을 너희들의 조선소에서 만든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기술 이전, 현지 생산 해줄 테니까 니들 조선업 부흥 한번 크게 힘써봐. 이렇게 제안을 하고 나섰습니다. 아르헨티나가 포클랜드 전쟁에서 깨졌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해인 1983년도부터 독일로부터 이 군함을 샀어요. 3,600톤짜리 호위함인데 보시다시피 뭐 함포가 많고 한 게, 그래도 127mm 함포 오토멜라라 그가 붙어 있네요. 자, 이게 83년도에 들어왔으니까 지금 4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교체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 군함 또 잠수함 2척 등등 해서 대대적인 현대화하겠다. 지금 경제가 좀 살아나고 있습니다. 우파 대통령이 밀레이가 당선된 이후로. 그래서 유엔 총회에 가서 밀레이 대통령이 선언을 했어요. 자유진영에서 큰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투자도 들어오고 뭐 이렇게 또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오락가락 그리고 좌파가 계속되고 하니까, 또 영국하고 전쟁했던 전례도 있죠 하니까 영국이 압력을 넣어서 아르헨티나 지원 못 해주도록 만들고 해서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는데, 이제 자유진영에서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역할을 하겠다는데 그걸 말릴 이유는 없죠. 그래서 이제 지원이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 아르헨티나인데, 우리도 이런 거 잘 봐야 됩니다. 좌파 오래 집권해봐야 자유진영, 즉 선진국 세계에서 왕따만 될 뿐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르헨티나처럼 될 뿐입니다. 퍼주고 펄 것도 없는데 계속 퍼준다 그러고, 펄 거 없으면 그래도 퍼준다고 약속하면 어떻게 됩니까? 살을 잘라내야 되죠. 그래서 아르헨티나처럼 되는 거예요. 정말 퍼주기는 안 된다. 자, 한국 해군용 MH-60R 대잠 헬기인데 해상작전 헬기죠. 이거 12대 우리가 계약했어요. 정말 뭐 우리 한국 해군이 그동안 계약한 모든 비행체 중에서 제일 잘한 선택이 아닌가. 그 전에 뭐 이거 MH-60R하고 붙었던 경쟁 후보 와일드캣 뭐 이런 거, 그런 거 하면 안 되죠. 드디어 제대로 된 항공기를 선택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이 배기구가 좀 이상하죠. 위로 지금 솟구져 있습니다. 원래 그 블랙호크 계열은 배기구가 여기 뻥 뚫려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위로 좀 냉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적외선 열추적 미사일 덜 맞도록 뭐 이런 것까지 신경 쓴 아주 최신 개량형 옵션도 좋아요. 제대로 된 비행기가 이제 인도를 했고, 아마 이렇게 로터 잘라가지고 로터 분리해서 수송기에 싣고 오겠죠. 내년까지 한 방에 그냥 12대 전부 전력화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자, 주요 소식. F-22하고 UFO하고 전투 벌였네요. 보겠습니다. 인류 최강의 전투기라는 미 공군의 F-22가 북미 대륙 상공에 나타난 미확인 비행물체 UFO를 실제로 격추했다는 충격적인 자료가 공개되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모두 해당 사안에 대해 극도로 조심스러운 입장인데 격추된 비행체의 정체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현지 언론들이 정보 접근법에 따라 공개를 요구한 23번 미확인 공중 현상, 즉 UAP-23과 관련된 자료 일부를 처음으로 공개했으며 이를 통해 미 공군 전투기가 UFO를 격추한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다고 캐나다 CTV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CTV 뉴스는 현지 시각 9월 24일 새벽 단독 보도를 통해 지난 2023년 2월 캐나다 유콘 준주 상공에 나타났던 UAP-23 사건과 관련된 캐나다군의 기밀 해제 자료 일부를 전하면서 해당 물체가 미 공군에 의해 격추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과거 미확인 비행물체 UFO로 불렸지만 현재는 미확인 공중현상 UAP라는 명칭으로 불리는 이 괴비행체는 지난 23년 2월 11일 캐나다 서부 유콘 준주 지역 상공에서 격추됐는데요. 당시 미 공군은 북미 대륙 상공으로 날아드는 중국 정찰 풍선에 대한 요격 명령을 받고 초계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기밀 해제된 자료에 따르면 당시 F-22 전투기가 격추한 물체는 말발굽 형태의 빛나는 금속 물체였는데요. 캐나다 당국은 해당 물체가 중국의 정찰 풍선이 아닌 것은 확실하지만 물체의 정체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해당 물체가 공대공 미사일에 맞아 격추된 뒤 유콘 지역의 술록 서식지에 추락했지만 회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회수를 포기한 것은 해당 물체 추락지가 빙하와 험준한 산악지형으로 이루어져 접근이 힘들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당시 캐나다 국방참모총장 웨인 에어 대장의 공보실장이었던 더그 키스테드 소령은 해당 사건에 대해 미국 측의 정보 공개 보류 요구가 있었다며 미국이 이 사안을 은폐하려 하고 있음을 시사한 바 있는데요. 과연 F-22에 격추된 UAP의 정체가 외계 우주선이었을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F-22가 UFO를 격추했다라는 건데 2023년 2월에 있었던 사건인데 이걸 이제 은폐를 하고 있었어요. 미 정부가 좀 정보 공개하지 마라 라고 요구를 해서 은폐하고 있는데 캐나다법, 이 정보 접근법에 따라서 이 캐나다 언론인 CTV가 아니 그거 좀 자료 좀 다오 해서 이 법에 따라서 정보 공개를 일부 한 거예요. 자, 어디냐? 유콘이라는 곳인데 여기 유콘입니다. 주가 아니고 준주예요. 준주. 저렇게 그 면적이 넓은데 준주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거의 안 산다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알래스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유콘 준주 지역에서 발견하고 추락 격추시켰다라고 하던 거고 비행체 사진이 바로 이겁니다. F-22가 격추 전에 찍었던 사진이라고 해요. 말발굽 형태입니다. 이게 진짜 비행체인지 좀 애매하긴 한데 아무튼 이걸 정찰풍선 중국 정찰풍선 요격하러 갔다가 정찰풍선 아니죠. 이거 뭐야? 하고 사진 찍고 그리고 이제 격추 명령 노라드에서 격추 명령 내려서 격추를 했는데 이게 유콘 준주 지역의 빙하 그리고 산악 지역에 떨어져서 회수를 못했다라고 하는데 회수 못할 리가 있나요? 이 중요한 건데 헬기 타고 가면 되죠. 헬기 타고 뭐 바닥에 착륙할 수 없으면 이 레펠에서 내려가면 되죠. 그래서 장비 가지고 내려가서 바닥 좀 다듬고 그렇게 해서 헬기 착륙하고 가면 되죠. 그런데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안 가르쳐 주겠다 그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비행물체를 격추했는데 그러면 이게 처음이냐? 원래 우리 UFO라고 불렀는데 UAP라고 바꿨어요. 미확인 비행 현상. 그러니까 미확인 비행체라고 하면 반드시 비행체인데 아니면 하늘에서 난반사가 일어나서 뭐 번쩍번쩍한 그런 난반사일 수도 있고 뭐 이제 이러니까 미확인 비행 현상이라고 21년 미 의회 청문회에서 이름을 이제 바꾸자라고 해서 바꿨다고 해요. 근데 그때 청문회 할 때 실제 또 캘리포니아 앞에서 F-18 슈퍼호넷들이 미 해군 항공대죠. 이 비행 훈련하고 있는데 이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타겟팅하고 전투가 벌어질 뻔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쫓아가니까 이 미확인 비행 현상 UAP가 갑자기 상식 밖의 속도로 급가속을 하면서 가다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자, 이런 현상들이 있었다라는 건데 정말로 UFO가 맞을지
외계에서 온 비행체가 맞을지 외계인들 있다라고 하는데 그 나사 또는 이 미국의 지하 시설에 가면 외계인 냉동해 놓은 거 있다라고 하는 설들이 있죠. 자, 정말 이번에는 UFO였을까? UFO를 이기는 F-22 랩터 진짜 셀까? 기대가 되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